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리서처 송새벽입니다. 현재 시간 오후 5시, 오늘 6월 20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거시경제 섹터 영상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은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서 이게 무슨 말인지, 비트코인 시장에 어떤 영향력이 있을지에 대해서 요약해보는 영상 준비했습니다. 비트코인 현구간 차트 흐름은 어제 영상을 통해 자세하게 관점 전해드렸었고, 오늘 낮 시간에도 텔레그램을 통해 관점 정리드렸습니다. 텔레그램에 아직 입장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고정 댓글 링크를 남겨뒀습니다. 입장하셔서 매크로 정보들과 차트 관점들 참고해보실 수 있겠고, 장세를 이해하시는데 도움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이 순간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쉽고 간단하게 현물 ETF가 뭔지, 블랙록이 신청했다는 점을 어떻게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 SEC는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작년 22년도에 베리 실버트가 이끄는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자회사 그레이스케일에서 비트코인 신탁으로 신청을 했었고, 아크 인베스트먼트, 바네크, 피델리티 자산 운용사 등 그간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에 있어서 항상 거절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경우가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선물 ETF 같은 경우에는 21년도에 이미 승인이 됐었는데 미국 주식시장에서 의미 있는 자산 규모는 아닙니다. 최근에 캐시우드 인터뷰 영상을 업로드 드렸었는데, 캐시우드가 이끄는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경우에만 조금 자산 규모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애초에 빅스나 원유, 이토 이런 선물 ETF는 롤링오버, 콘텐고 이런 개념으로 장기 보유에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아무튼 간에 개념적인 내용은 영상에서 다루진 않고, 현물의 ETF는 어떤 차이가 있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된다는 것은 글로벌 각국의 자본이 유입될 수 있는 통로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비트코인 현물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지수 추종 인덱스 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ETF 투자자들에게 비트코인을 노출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바이낸스, 비트겟, 후오비 이런 암호화폐 거래소에서만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ETF 상장을 통해 인덱스 펀드에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원화로 일경이라는 돈을 관리하는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 블랙록이 비트코인 ETF를 신청한 이후 비트코인에 강한 반등분이 있었습니다. 블랙록의 자사 아이쉐어는 지난주 목요일 오후 SEC의 비트코인 현물 ETF를 위한 서류를 제출했는데, 다른 현물 ETF 제안이 모두 거절된 이후에 첫 움직임이고, 이번 신청은 이전의 다른 펀드 매니저들의 시도보다 훨씬 더 높은 가능성과 나은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블랙록이라는 초거대 운용사의 이름값도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거래소 간의 감시 공유 합의라는 부분을 제안했기 때문인데, 이 합의는 ETF가 제공하는 시장거래 활동, 형산활동, ETF에 참여하는 모든 고객들에 대한 식별 정보를 공유하면서 시장 조작의 가능성을 크게 줄이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SEC는 비트코인 가격과 관련된 시장 조작이 가장 우려되는 점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사실상 거의 모든 ETF의 거절 사유에서 언급이 되었었던 부분이고, SEC의 견해를 보면 코인베이스나 바이낸스, FTX 같은 회사들이 시장에 대해 제대로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사기적이고 조작적인 행위와 관행을 방지할 수 없다는 점이 SEC에서 가장 우려가 높았던 부분입니다. 하지만 만약 블랙록의 법안이 감시공유 합의가 통과될 경우에 코인 거래소를 통하지 않아도 이런 ETF가 통과되면 ETF만 사게 되더라도 현물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생기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코인에 투자할 수 없는 ETF나 주식에만 투자하는 기관들의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열리는 것이겠죠. 그리고 신뢰성, 합법성을 확보하게 되면 후에 더 많은 현물 ETF가 생기게 되면서 결국 수렴하게 되는 것은 유동성, 암호화폐 시장의 유동성 증가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현재 애널리스트들의 중론입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는 없지만 그 어떤 시도보다 직접적으로 SEC가 주장하는 바를 충족하는 법안을 신청했기 때문에 블랙록의 현물 ETF는 가장 높은 가능성을 갖는다 생각합니다. 사실상 이게 실패하게 되면 앞으로 다른 어떤 현물 ETF도 승인되기 어려울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사실상 최고의 패다. 블랙록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정치적으로 가장 연결되어 있는 자산관리 회사이고, 블랙록의 ETF 승인에 대한 승률은 575승 1패입니다. 사실상 한 번을 빼면 모든 ETF를 승인받아왔다는 얘기인데, 과거 블랙록이 신청했다는 것이 갖는 의미가 절대로 장난질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있는 만큼 좀 더 확신을 갖고 ETF를 신청했다는 생각이고, SEC가 말하는 승인의 요구사항을 만들어 왔음에도 통과가 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비트 현물에 대한 승인은 규제나 체제 자체가 변경되지 않고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은 SEC가 경계를 하고 있는 만큼 안 될 가능성도 높지만, 또 승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하더라도 SEC가 신청에 대해 결정을 내리는 시기는 불확실한 것이 사실입니다. SEC는 결정을 내리기까지 240일이라는 기한을 가질 수 있는데 최근 몇 년 동안 ETF에 대한 승인은 항상 이 기간을 꽉 채워서 소진했기 때문에 승인이 되는 시간은 240일 후 지금부터 8개월, 2023년이 아닌 2024년 초중순 또는 중순이 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당장 비트코인의 호재로 받아들여지면서 오르기는 했지만 결론적으로 이 240일이라는 기간 동안 호재가 소진되고 실제 승인이 나기 전까지의 상승분이 반납된다든지 최근 부채 한도 상향이 막상 타결이 되니까 하락분을 쏟아냈었죠. 나중에 승인 나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루머에 사고 뉴스에 파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어찌 되었건 승인 발표는 240일이라는 기간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유동성 측면에서는 전에 없던 초특급 호재로서 작용하는 이벤트라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조금 길었는데 텔레그램에 입장하셔서 영상 외적으로도 매크로 정보들, 차트 관점들 실시간으로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 좋은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인 리서처 송새벽이었습니다.